마켓무버입니다. 2025년 증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곧 한 해가 바뀌지만 우리 증시에 산적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우리 증시에서 꼭 봐야 할 투자 키워드로는 환율과 정치적 변수가 여전히 꼽히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먼저 좀 돌아볼까요? 2024년 코스피 상승률 1위부터 5위까지를 살펴보면 HD 현대일렉트릭이 무려 376%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매출 비중이 70%가 수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환율에 따라서 순이익 증가 효과를 누린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도 고환율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효과가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위에 오른 삼양식품의 경우에도 251%의 높은 등락률을 보였는데요. 역시나 수출 비중이 큰 기업입니다. 이렇게 고환율 수혜주, 수출 비중이 높고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간의 차별화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3위에 오른 S&T 에너지를 살펴보시면요. 200%에 달하는 수익률을 나타냈는데요. S&T 에너지는 트럼프 에너지 정책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우리가 정책 관련주 트럼프 쪽에 미국의 정치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2기 취임식이 이제 1월 20일로 바짝 다가왔는데요. 트럼프 2기 취임식을 앞두고 미국에서는 끝없는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금액이 역대 최대로 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요. 100만 달러 이상의 직접 기부자가 트럼프 만찬에 참석할 기회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과 오픈 AI, 메타, 우버, GM과 포드까지 모두 100만 달러 이상을 직접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역시 트럼프 눈에 들기 위해서 더더욱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국내에서도 어떤 인물이 트럼프 2기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큰 관심을 얻으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류진 풍산회장이 취임식에 초청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정용진 신세계 회장 역시 트럼프를 만나서 면담하게 되면서 정재계 인사 중 처음이었다라는 점 부각되면서 취임식에도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의 정치 상황은 여전히 복잡한 상황이죠. 그 부분도 잘 체크를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가결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련 외신 반응이 또 주말 사이에 많이 나왔습니다. 반응을 좀 종합해보자면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경제적 불확실성 더 길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뉴욕타임스에서는 리더십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경기도나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외신들의 분석 속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투심이 약화하고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12월 소비자 심리지수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12월에 소비심리지수가 88.4가 나오면서 전월 대비 12.3포인트나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박근혜 탄핵 때보다 더 큰 등락률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소비자 심리지수에도 영향을 주면서 정치적 요인들이 그리고 환율까지 우리 증시에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서 투자 계획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신포의 박근호 이사,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인사를 하려니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오늘 어떠한 이슈를 두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관련주가 오늘 아침에 폭등세가 나왔습니다. 관련 상품들이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왔는데 앞으로 상승 압력이 확대가 될 것이다. 혹은 일시적인 급등이다.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나눠줬던 이 천연가스를 이제 중단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 먼저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높아지는데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 네. 이제 시작이다? 네. 굉장히 의외의 대답이네요.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네, 상승력은 일단 있어 보입니다. 오늘 선물 기준으로도 한 8% 정도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여러 번 이제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었는데 그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이어진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던 측면이 좀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인 급등이다. 네. 두 분의 답안지가 완전 다릅니다. 그렇다면 박근호 이사님, 왜 이게 시작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뭐 궁금하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LNG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이제 호주, 미국, 카타르거든요. 네. 근데 그다음에 뭐 러시아 쪽은 유럽이랑 이제 관련이 깊긴 한데 이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서부터 미국이 이 바이든 정부 때서부터 LNG 관련 산업을 굉장히 많이 키웠었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환경 논자들이 LNG 수출을 좀 그만하자라고 해서 이제 수출 제한을 걸었다가 트럼프가 이번에 풀은 건데 LNG를 환경 논자들이 왜 수출을 제한하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LNG의 90%가 이제 메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경의 영향이 너무 크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LNG가 이제 액화 천연가스잖아요. 이 관련된 생태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부를 좀 잠깐 해보면 미국에서 이 액화 터미널, 그러니까 수출하기 위해서 그 LNG를,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액화하는 이 액화 터미널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한 3년 뒤에 28년도까지 지금 현재에서 2배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수출 터미널에서 그걸 날라야 되는 배도 필요할 것이고 그 액화 터미널을 만들 때 필요한 피팅 업체들도 지금 엄청나게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 물론 상품 가격이 급등하고 이런 것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딱 가장 강조하는 거, 니네 관세 높게 맞기 싫으면 우리 LNG 사. 이게 지금 그 모토거든요. 네. 이쪽 정부에.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도 지금 엄청나게 에코터미널 증설을 하고 있고 미국도 거의 2배로 증설을 하고 있고 증설이 완료된 게 아니라 증설 중이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 관련주도 조선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 LNG 터미널에 피팅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딱 4개 회사밖에 없거든요. 그 기업이 우리나라에 2개가 있어요. 네. 성광이랑 태광. 네. 나머지는 이제 이태리에서 2개가 있는데 그 4개 회사들이 저는 가장 그 수혜를 받을 것 같고 조선업은 이제 중국과 LNG 경쟁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에 좀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종목 보시는 거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그 성광밴드와 태광이 그 전 세계에서 이제 4등 안에 드는 기업인데 네. 약간 다르거든요. 성광밴드는 약간 미국 기준, 그다음에 태광은 중동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카타르나 이런 기업들. 그래서 미국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성광밴드, 그다음에 이제 태광은 미국 다시 좀 넓혀가고 있지만 중동에서 꽉 잡고 있는 게 태광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좋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태광이 너무 덜 올랐어요. 그래서 태광이 가장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박근호 이사님의 의견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왜 일시적인 급등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뭐 에너지 관련 종목들 뭐 소폭 상승력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통한 러시아 천연가스를 유럽 공급을 이제 이달 31일자부터 좀 중단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가스 가격 상승력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그 관련주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이제 가격적인 상승력에 따른 이제 관련 종목들의 상승력은 좀 단기적으로 좀 불거졌다가 다시금 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이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일단 뭐 유로화의 악재로 또 작용을 하면서 좀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또 줄 수도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고 또 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자국 영토를 통한 이제 유럽 공급 가스를 이제 막는 것 그 이전에 러시아 국영 기업 가스프롬이 이미 이제 몰도바 쪽에 이제 천연가스 사용료 미남으로 이제 1월 1일 날부터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또 미리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력이 좀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 근데 단순히 이 천연가스 가격 상승력으로 우리가 좀 접근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래도 이제 대왕고래 동해 가스전 시추 작업과 좀 맞물려서 좀 보시는 게 그나마 조금 이제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동해 가스전 1차 시추 작업이 지난 이제 20날 이제 새벽 포항 앞바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하지만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자금의 압박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지금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20% 성공률을 이제 고려한다면 앞으로 5년간 한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되는데 시추공 1개 뚫 때마다 한 1,000억 정도가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이 경상북도 차원에서 5천억 정도 규모의 지역 활성화 펀드 조성을 이번에 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만약에 이제 자금만 좀 잘 모집된다면 좀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또 살짝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슈는 아무래도 내년 2월 정도에 다시 한번 또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관련 이슈랑 같이 맞물려서 그 관련 종목들을 보시는 것이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 대왕고래와 관련해서 그 이슈가 뉴스가 나올 때 그때 주가의 상승력을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게 박정식 파트너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